대표님, 그 요즘에 여러 지표들 같은 거 좀 보면 시장이 엄청 최악 상황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시청자분들은 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이 보시니까 요즘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 좀 어디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팁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이 부동산에 있어서 이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그 지역의 이 토지 활용도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돼요. 토지 활용도요? 토지 활용도. 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지역은 용적률이 높게 개발이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어떤 지역은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토지 활용도가 그럼 틀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히 용적률이 높게 개발이 되는 데가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가 높겠죠. 한 평당 이용될 수 있는 게 많으니까요. 그렇죠. 이 용도 지역, 주거 지역이 있고 또 이제 상업 지역도 있죠. 그 다음에 공업 지역도 있잖아요. 중공업 지역. 네. 서울에는 이제 중공업 지역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공업 지역에 준하는 지역.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부동산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논할 때는 이 어떤 용도 지역이냐. 네. 특히 근데 이게 도시 기본 계획에서도 상당히 중요했어요. 도시 기본 계획이요? 네, 왜냐하면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10년 단위의 이제 도시 계획을 세워서 이제 개발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는 이 용도 지역 중심으로 도시 기본 계획을 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거 지역 따로, 공업 지역 따로, 상업 지역 따로.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무엇보다도 그 용도 지역이 상당히 중요했다. 왜?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활용도가 틀려지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그 좋은 상향 이런 거 하면은 좀 크게 이슈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것처럼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좀 바뀌는 게 있나요? 예.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040 서울의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1월 달에 이제 공고가 됐죠. 이제 공고된 내용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딱 두 가지만 찍어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두 가지만 이제 좀 담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기억하시고요. 자, 뭐냐면 예전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만약에 뭐 재건축을 하거나 아니면 뭐 재개발을 하거나 아파트 같은 경우를 이제 높이 제한을 했었거든요. 층수 제한. 35층 높이에 이제 규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되고 나서 지금 35층 높이가 폐지가 됐습니다. 높이 제한이요? 네, 높이 제한이 폐지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건가요? 근데 용적률 상향은 아니에요. 그런가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만약에 35층 높이로 짓는 것보다 만약에 이 층수 제한을 폐지를 해서 만약에 50층 높이를 올리게 된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용적률은 똑같은데 만약에 어떤 지역에 35층을 3동 올리는 것보다 50층 2개를 올리면 중간에 공개 용지가 많아지고 단지 내 쾌적성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동 간의 거리도 좀 늘어나고요. 그렇죠. 동간거리도 훨씬 높고 이제 공개 용지도 많아지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도시계획에 있어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스카이라인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60층짜리 하나, 40층짜리 하나 이런 식으로. 스카이라인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도시의 경쟁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높이 규제가 완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네. 첫 번째가 이런 35층 높이 규제가 이제 폐지가 됐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전에는 용도 지역 중심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정해졌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님들은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비욘드 조닝. 그렇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네, 비욘드 조닝. 즉 예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에 따라서, 그러니까 용도지역에 따라서 경직되고 좀 유연하지 못한 이런 이제 도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서울이 개발이 됐다 그러면 이제는요 주거하고 상업하고 공업지역이 융복합이 일어나는 거죠. 융복합이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이지만 그 지역의 상업지역의 역할을 하면 상업지역 용적률을 주겠다라는 거죠. 지금 뭐냐? 비욘드 조닝. 여기서 조닝이라는 게 용도지역이거든요. 자, 용도지역을 뛰어넘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는 뭐 이렇게 모르셔도 되지만 이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대표님, 근데 이렇게 용도 지역을 좀 뛰어넘는 이런 규제 완화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 지금 사실은 과거하고 비교해 볼 때 지금 사회상도 많이 변했고요. 이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도시계획이.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용도 지역 중심이었으니까 아무래도 경직적이고 일률적인 이제 도시계획 체계니까 좀 창의적이지가 못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입지에 따라서 용도 지역을 좀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이 비욘드 조닝이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오면서 보다 좀 유연한 도시계획에 대한 체계로 좀 전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내용이요. 서울에 땅이 없는 겁니다. 땅이 없으니까 있는 땅은 최유효로 이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 용지를 고밀도는 이제 융복합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거죠. 좀 효율을 늘리는 거네요. 그렇죠. 최유효로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마지막으로는 서울의 도시 경쟁력이 높아진다. 라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는 거죠. 대표님 근데 이렇게 바뀌는 건 알겠는데 저희 채널은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시니까 투자자분들이 그래서 또 투자하는 방향이 변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있나요? 혹시?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네. 다 투자자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기본계획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용도지역 중심에서 이제는 뭐예요? 입지 중심으로 바뀐 거죠. 입지요? 이 부동산이라는 게 원래 이 고유한 특징이 있는데 네. 부동성의 특징이 있잖아요. 부동성이요? 즉 부동산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땅을 옮길 수는 없으니까. 옮길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재개발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직주 근접이 좋은 도심권에 입지하고 있는 뭐 재건축이라던가 이런 것들은요. 앞으로 주변에 일자리가 많은 지역이면 기존에 우리가 용도 지역이 주거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상업지 용적률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데가 지금 최근에 여의도 일대 지금 재건축 아파트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는 이제 지금 고밀도 개발이 앞으로 그렇죠. 이루어지는 거니까. 신속통합기획하면서. 네. 그렇죠. 예, 그다음에 제가 우리 채널 내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역세권 시프트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최대 700%까지 상향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2종이나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준주거 최대 700%까지 상향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전하고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이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네. 정비사업도 많이 변화가 된다는 거죠. 예, 지금 많이 투자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모아타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요건을 채우면 이거는 법정 상한선까지 용적률이 상향되거든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지역은 용적률 제한이 있더라도 조금 더 혜택을 줘서 필요한 만큼은 그렇죠. 이제 더 짓겠다. 여기가 주거 지역이지만 얘가 상업지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네. 아니면 주변에 일자리가 많아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지역은 네. 그 현재 용도 지역보다 더 많은 용적률을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비욘드 조닝이에요. 어떻게 보면.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리를 해드리면 투자자들의 어떻게 보면 입지적인 선택이 상당히 지금 중요해진 겁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정비사업지에 투자를 하더라도 거기 들어간다 아파트 공사비 똑같거든요. 사업비는 동일하잖아요. 네. 그런데 어떤 입지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 나중에 결과물이 틀려진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서울의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프리미엄을 보면 입지에 따라 틀려지잖아요. 그렇죠. 원래 원래 정비사업 자체는 입지가 상당히 중요했어요. 자, 그런데 정비사업도 패러다임이 많이 변화가 되면서 앞으로는 입지적인 선택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도시기본계획의 패러다임이 용도지역 중심에서 입지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 그 용도지역을 뛰어넘는 비욘드 조닝이라는 것들이 이제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오면서 이런 것들이 정비사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변화가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전략이 좀 변화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투자자들은요, 투자에 대한 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투자했던 그대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전략도 좀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시청자분들 만약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저희 부동산 성공투자와 함께 해주시면 이제 감사하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우리 OPD와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각 국가별로 좀 랜드마크 같은 게 있잖아요. 서울에는 생각해보면 그런 랜드마크가 많지 않지.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한강변 라인들도 이렇게 스카이라인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딱 보면 그냥 도시구나 싶은 것만 있고.